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도 엄청 더웠죠? 요즘에 막 폭염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나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보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요즘에는 조금 늦게 자고 이랬더니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집에서 쉬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어떤 일정들이 있으셨으면 또 피로가 쌓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떤 일정들이 있으면 미리 피로회복제나 이런 거 챙겨서 준비해서 그런 일정이 끝난 후에 드시고 주무시면 좋겠고, 또 요즘에 그런 마사지 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가지고 전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그러면 받고 나면 엄청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나서 피곤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면 음식이나 이런 거, 보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힐링푸드이자 또 실질적으로도 좀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음식 드시고 피곤이 풀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우니까 확실히 입맛이 없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대충 먹거나, 또 피곤하면 음식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덜 먹었더니 살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뭐 할 말이 있나 봐 같아가지고 좀 더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입맛이 없더라도 잘 챙겨 드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저는 약간 쌉싸름한 걸 먹으면 입맛이 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나 그런 데 가시면 여러 가지 그런 쌈채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쌈채소를 이렇게 조금씩 싸서 여러 가지 골고루 해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 낫또 좋아하세요? 낫또 좋아하시면 낫또도 드시면, 그것도 콩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이렇게 두부가 연두부처럼 한 요만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싱겁게 드시는 분은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간장 같은 거 있잖아요. 파란 간장이랑 약간 매운 고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매콤한 낙지집에 가면 그 두부랑 오이 냉국이랑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 그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낙지 좋아해서 매콤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예전보다는 매운 걸 잘 못 먹겠어요. 입은 괜찮거든요. 그 매운 음식을 먹는 건 맛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증의 감각이라고 하던데, 근데 청양고추도 한 두세 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위가 뒤틀리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뒷목에서도 식은땀이 나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 먹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속쓰림이 나타나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벽이 얇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조금 조심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좀 너무 위가 놀랄까봐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매운 걸 드셔도 건강을 해칠 만큼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위벽을 보호하려면 저는 우유를 먹진 않지만 우유나 그런 것들을 먹어서 보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유를 좋아해요. 두유랑 아몬드 브루지 같은 거. 너무 달지 않은 게 좋더라고요. 단 거는 사탕이나 초콜릿은 좋아하는데 그냥 딱 하나씩 먹는 거 좋아해요. 사탕 하나, 초콜릿 한 조각 이렇게 하나씩. 그다음에 젤리 좋아하고, 젤리의 식감을 좋아해요. 젤리 식감이랑 그거
새콤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신맛을 좋아하거든요. 새콤달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요. 해파리랑 오이랑 맛살이랑 그렇게 해서 겨자로 해서 무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해파리 식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해파리들도 수족관에 가서 보면 살아있을 때는 너무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근데 또 독이 있는 해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겠죠. 바다에 가서도. 근데 그리고 멸치도 수족관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멸치조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멸치를 정말 너무 많이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또 칼슘 보충 위해서 그렇게 먹었는데요. 그래도 멸치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멸치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로서 최상위의 포식자로서 그런 살아있는 생명들을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것 같긴 해요. 보면 그 친구들도 다 감정도 있고 지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잡아먹으니까 좀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좀 저는 고기는 안 먹거든요. 근데 소 눈도 크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기린의 눈도 너무 크고 예쁘고 그런 동물들을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면 참 예쁜데 또 우리한테 희생당하는 게 참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고 있긴 한데 저도 치킨을 좋아해서 닭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닭들한테 미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닭이랑 생선이랑 해산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그런 미안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먹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냥 그래도 죽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먹는 건데 그런 살아있는 것들은 손질 못 하겠거든요. 지금은 낙저이 탕탕이도 먹는데 처음에 막 그게 목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뭐 그게가 달라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근데 낙지는 좋아하거든요. 연포탕으로도 좋고 매콤한 걸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뭐라고 하지? 세발낙지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것도 좋고 해산물은 거의 좋아하는 편이에요. 너무 징그럽게 생긴 거 빼고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식성도 엄마를 닮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임신해 있을 때 먹는 음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 닭고기랑 과일을 그렇게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제가 닭고기랑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또 엄마가 고향이 완도라서 그런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빠가 진짜 잡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음식에 어떤 걸 주시면 이 음식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 맨날 말해주시고 그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좀 저희들을 다 그렇게 뭐 약간 건강식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을 그렇게 들여놔가지고 입맛은 진짜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의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도 먹고 맛있는 것도 더 도전해보고 싶고 막 이런데 꼭 좋아하는 거 갔던 가게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집 음식 너무 많은데 항상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메뉴 중에서도 딱 두 가지만으로 고민해요. 근데 저는 거의 그거거든요. 짬뽕을 좋아해요. 매콤한 걸. 그래서 삼선 짬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요리는 새우 요리나 아니면 뭐 닭 좋아하니까 깐풍 그 닭 요리나 아니면 그 뭐죠? 그 겨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그거 좋아해요. 여러 가지 그런 해산물이랑 이거 섞어 먹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거 좋아해요. 겨자 뿌려가지고
근데 겨자도 너무 많이 뿌리면 뭐 코가 뚫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입맛은 보수적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칼국수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면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것도 계속 가는 것만 가잖아요. 뭐 칼국수 좋아하면 칼국수 가게만 계속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음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넓혀가면서 세상에 또 맛있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먹어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그 현지 음식을 먹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들을 먹고 지내나 또 이 음식들의 유래는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거잖아요. 고추 근데 이 고추는 언제 들어왔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그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얀 김치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빨간 김치가 너무 좋잖아요. 맛있고. 근데 그럼 빨간 김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있다. 청양고추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뭐지? 약간 아빠가 물김치를 담아주실 때 그 청양고추를 갈아서 그렇게 담아주신 적도 있어요. 그 고춧가루 안 쓰고 청양고추랑 막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담아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고추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우니까 입맛이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잘 챙겨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그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일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명예직을 맡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빠져드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는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해 줄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소 무례하게 다가오고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로 봐주고 그냥 방법이 서투니까 라고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서툰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오면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이런 방법을 더 좋아해요.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로 감사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들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들이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또 저한테 많은 사랑을 가르쳐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랑을 알려주고 그런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을 주셔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더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런 큰 틀에서는 이런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사랑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 어떤 깊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진짜로 사랑할 때는 때때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거침없게 표현을 해줘야 마음을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겠다. 다만 상대의 마음이 열린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라고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 모르는데 너무 막 훅 들어오면 제가 너무 놀래고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길에서 막 만나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감사한 거, 제가 택배를 시키면 그 택배 기사님들이 집이 헷갈려서 잘 못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나가보니까 진짜 고맙게 집 앞에 번지수 뭐라고 해야 돼? 원제스 명패 같은 거를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또 집 앞까지 오셔서 부착을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 그렇게 발걸음을 해주시고 달아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기사님들도 좀 더 쉽게 집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필품이랑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무더운 날 되게 그런 것들을 배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거든요. 진짜 힘드시잖아요. 제가 시키는 것들은 부피가 많이 무겁지는 않은 물품들이 많지만 진짜 무거운 것들도 그렇게 배달하시고 또 그런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서 하루에 배달해야 되는 그런 양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택배 배송 받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마주했을 때는 정말로 감사하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 행복하셔라. 이런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일상에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한 일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고마움으로 이렇게 여기고 실질적으로도 고맙다고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좋아한다, 또 너무 많이 힘들었지. 네 마음을 이해해. 내가 오늘 너를 안아줄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냥 안아줬으면 좋겠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어떤 좋은 그런 강연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편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공유를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늘 배움으로써 우리의 사고력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진짜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편견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린 사고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예술적인 면, 창의적인 면들이 너무나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한 편의 노래가 나오기까지, 또 한 편의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얼굴로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스태프들, 작가들, 뭐 있잖아요. 연출하신 분들, 카메라 감독들, 또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신 그런 엑스트라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진짜 집에서 편하게 보면서 막 악플 달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이 작품 하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줬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모두 다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끔 못된 말을 해서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얼마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지방 촬영하고 막 진짜 액션씬 찍으려면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저는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우리가 한마디 말로 딱 속상하게 만들면 너무 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막 그런 액션 장면에서는 막 심장이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다칠까봐. 그리고 막 그 칼 쓰는 씬 막 이런 거 보면 막 못 보겠어요. 막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저 그런 거 막 잔인한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학 드라마를 잘 못 봐요. 막 피 나오고 칼 쓰고 막 이런 거 너무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막 끝났으면 막 옆에 누구 있으면 끝났어? 막 물어보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그리고 무서운 것도 잘 못 봐요. 막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못 보고 좋아하는 건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아요. 로맨틱한 그런 사랑 이야기나 웃긴 거는 좋아해요.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코미디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웃음이 진짜 많아요. 막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농담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무례하게 하는 농담은 좋아하지 않아요. 막 너무 수위를 넘는 느끼한 농담이거나 막 징그럽게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지향하는 편이고 제가 선호하는 거는 예의를 지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둘 사이 연인들끼리는 진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친하게 되면 나눠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마음을 얻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마음을 얻었어도 상대의 마음을 늘 세밀하게 살펴보고 상대방한테 무례하지 않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고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물어봐요. 그냥 기다려줘요, 말할 때까지. 그리고 말하면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너무 걱정이 됐었다. 하지만 기다렸다.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말을 해주면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다가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제 한마디 말로써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처 주면서 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못해서 뭐 부정적인 말을 던지거나 못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는 싫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단호하게 말하거나 그랬던 거는 무례하게 했을 때는 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저는 제가 자아 성찰도 되게 잘하고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제 어떤 감정을 투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우는 중에도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부분은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다. 마음을 풀어주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어쩌라고가 아니에요. 어쩌라고가 어딨어요. 어쩌라고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 그래? 그래서 속상해? 진짜 속상할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읽어주면 사리를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도 자기가 겪은 어떤 잘못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다는 답은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가 너무 아팠구나, 네가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이게 공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쩌라고 이러면서 막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은 자기 인식 안에 갇힌 틀일 뿐이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을 다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만 막 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상처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공감을 모른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녹여주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할 것인가, 그런 감정 카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행복한 일들은
너무너무 예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는 것, 이게 제 삶의 행복인 것 같아요. 또 저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한 마음이라는 걸 아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가장 맑은 마음과 가장 맑은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제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고 가장 맑은 부분들만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마음을 늘 맑게 유지하고 생각도 맑게 유지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맑아야 가장 최상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어의 말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흡수하시니까 더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잘 보이거나 잘 보여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맑은 영혼과 생활 방법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몸은 이 생에 받아서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영혼은 다음 생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업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생까지 꼭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생각하면서 이게 실천으로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백날 배우고 그런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지식으로 쓰면 뭐해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배웠다면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진짜로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시면서 들은 좋은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좋은 법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여러분의 삶이 법문처럼 성경의 구약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돼야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종교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배웠다? 근데 배운 거는 배운 거고 내 행동과 마음은 따로야. 그래서 내 행동과 마음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 그렇다면 너무 동떨어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법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내가 이 법문을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겠다, 법문처럼 살아가겠다, 이렇게 해야 진짜 여러분의 삶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은 실천하자, 행동으로 반드시 옮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어떤 것들을 배우면 제 걸로 만들어서 제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배운 것들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 지혜들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마음, 다른 어떤 물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마음들을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나날들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떠세요? 궁금하네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고향. 내 할아버지가 언제 그곳으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나의 탯줄과 유년 시절이 묻어있는 곳, 어미새가 새끼새 가르치듯 혀 끝에 한 단어 올려져 말문이 트인 곳, 내 언어 속 부사와 형용사가 팔을 휘젓는 걸음걸이와 나무에서 내려다보는 새를 올려다보는 표정이 무릎에 난 자잘한 생채기와 풋 슬픔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만 알 뿐. 낮은 담 너머로 내 이름 부르던 남자들, 삶이 힘들지만 옅은 미소로 눈인사하던 여자들, 너무 일찍 달아났다가 너무 일찍 아기 안고 돌아온 풋사과 같은 소녀, 누구보다 먼저 나는 그녀를 좋아했었다. 어린 마음 깊이 그녀도 나를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슴은 여전히 그곳에서 뛰고 있었다는 것만 알 뿐.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2번이나 풀어주었다. 나비는 운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중 한 나비는 나처럼 반쯤 찢긴 날개를 파란색 실로 깁고 지금도 그곳 하늘을 날고 있다. 작은 가방과 작은 심장에 내 전부를 넣고 어린 나이에 그곳을 떠났으나 꿈에서는 자주 그곳에 돌아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맨 먼저 데려간 곳, 그녀가 떠나면서 마른 풀 같은 작별의 손을 흔들던 곳, 신은 내게 적은 만남과 많은 헤어짐을 선물했다. 작은 새도 목청껏 노래하는 법을 알던 곳. 갑자기 풀들이 자라 신발을 어디에 벗어두었는지 잊은 봄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자리마다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던 곳, 꽃잎과 소문이 흩날리던 시간이 걸어 나올 수 없는 슬픈 내력을 지닌 골목길. 삶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첫사랑을 데려갔다. 내가 태어난 그 집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감수성과 예민한 눈매를 유산으로 남긴 채 나의 말투가 나의 고향, 나의 목을대 속 노래가 나의 고향, 그리움으로 접힌 옆구리 통증이 나의 고향. 나는 길달리기 새처럼 여행하네. 날개가 퇴화해 날지 못하기에 끝없이 매달리는 새처럼 단 하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장소를 지나쳐가네. 언젠가 그곳으로 가면 어렸을 때 내가 알던 사람들 모두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살고 있겠지. 그때 놀라지는 말아야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여리고 그래서 상처받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못된 말 듣고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 그렇게 계속 말을 해도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좀 덕이 있고 좀 마음이 넓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쓰럽다. 네가 지금 행복하진 않구나. 그래 사랑한다. 네가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을 늘 여러분의 머리에 새기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잖아.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만의 매력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장점만 바라보면서 늘 장점을 개발하시고 여러분만 가진 그런 매력들을 늘 개발해서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럽지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알죠? 그리고 많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 꼭 이루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랑 꼭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엄청 많이 사랑해요. 편안하게 잘 자요. 편안하고 시원하게. 알았죠? 굿나잇. 안녕.